오늘은 저 2장 수업을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에 대한 수업은 일단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장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보시면 2장은 숙제는 저기 조교가 저기 게시판에 관한 살림들은 올려놨대요. 그래서 그 하도록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이제 2장 이제 시작할게요. 뭐냐면 actually loaded 멤버인데 뭐냐면 축하중을 받는 그 멤버 구조 부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 전체 과정이 그러니까 재력하기 5장까지가 기본적인 수업 내용이고요. 근데 요번 학기는 이제 앞에 온라인 강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보통은 6장이 아니죠. 5장 끝나고 제가 추가적으로 한 8장에 뭐하고 오는 서클은 제가 수업을 조금 해드리는데 요번 학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2장하고 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스트레인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했어요. 잠시만 전화기를 안 껐네. 그래서 2장은 뭐냐면 그 중에 이제 엑시얼 로드 축하중을 받는 멤버에 대한 얘기고요. 3장은 그 트위스트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단력이 아니죠. 그 토크를 받는 멤버. 그러니까 같은 막대기는 막대기인데 한 놈은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말하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말하는 거고요. 한 놈은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이 비트는 거에 대한 얘기고 2장에서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앞에 정의했던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들을 구해보고요. 그 다음에 부정전 구조물이라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부정전 구조물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다 봤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저기 정력학에서 여러분들 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한 게 아니고 정력학에서 부정전 구조물이라는 거는 정의를 하셨어요. 벌써 이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부정전 구조물을 풀 수 없다. 어떻게? 정력학적으로 풀 수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정력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이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재력학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서머리 팩트도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사면에서의 저기 스트레스를 구하는 거, 스트레인 에너지를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몇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자료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일단은 강의 자료 일단은 공유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일단은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그 스티프니스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스티프니스는 뭐냐? 여러분들이 스프링을 잡아당기죠. 스프링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늘어날 거 아니에요? 원래 길이가 L이에요. 늘어난 길이가 델타예요. 델타만큼 늘어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표현했던 게 여기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늘어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F는 KX라고 썼을 거예요. 그랬을 때 F가 힘이고 X는 늘어난 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있는 요 K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스프링 상수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나겠죠.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때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아마 봤을 거고요. 그래서 이 스프링 상수를 얘기했는데 이 스프링 상수 K가 더 고급적인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스티프니스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스티프니스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강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강도라는 거, 스트렝스는 우리가 1장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했던 내용인데 스티프니스는 강도하고는 틀려요. 강성하고 강도, 그러니까 강도하고 강성 이 두 가지는 틀린 개념이 완전히 틀린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재력학을 이제 공부하시면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는 게 이제 플렉스빌리티인데요. 플렉스빌리티는 수학적으로 보면 그 강성, 스티프니스의 역수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역수로 표현되고요. 그럼 이거 뭐 반대죠. 그러니까 스티프니스는 단위 길이가 늘어날 때 얼마 힘이 필요하냐가 스티프니스고요. 플렉서빌리티는 얼마의 힘이 그러니까 단위의 힘이 가해졌을 때 얼마가 늘어나냐 요거예요. 역수기 때문에. 그래서 플렉서빌리티를 여러분들이 근데 요걸 또 고급적인 말로 컴플라이언스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탄성론을 배우게 되면 대학원 가면 컴플라이언스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래서 스티프니스하고 여러분
compliance 두 개는 역수의 관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이제 stiffness하고 그 다음에 뭐냐 strength를 얘기했어요. strength는 1장에서 정의를 했어요. 뭐냐면 이거는 하중에 저항하는 뭐라고 그랬냐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하중에 얼마나 저항하냐. 그러니까 얘를 어떤 하중을 가했을 때 부러지냐 안 부러지냐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고무줄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유리는 잘 깨지죠. 똑똑똑 부러져요. 근데 지우개 여러분들 뭐 고무줄이 제가 없어가지고 지우개를 보면 여기 지우개 보면 고무 비슷하겠죠.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눈에 보이죠. 그죠? 보이죠. 근데 얘를 잡아당기면 안 보여요. 근데 늘긴 늘어나지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무줄을 대비하면 고무줄 이거 찾으면 또 없죠. 여기 있다 하나 있다. 자, 요 여기 저기 그 뭐야 이거 마스크에 있는 고무줄이에요. 고무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쭉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죠? 근데 얘는 잡아당겨봐야 늘어나긴 늘어날 거예요. 근데 뭐냐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가 고무줄하고 얘가 같은 힘에서 얘가 끊기고 같은 힘에서 이게 땡 부러져요. 그러면 스트렝스는 같은 거예요. 스트렝스는 단지 뭐냐면은 딴 거 필요 없이 얘가 얼마의 힘에서 깨지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하중에 저항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는 또 틀린 게 뭐냐면 얘는 많이 늘어나고 얘는 잘 안 늘어나. 그러면 스티프니스는 틀린 거예요. 아까 스티프니스 뭐라 그러면 단위 길이만큼 늘어날 때 필요한 힘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만큼 늘어나는데 2배가 되는데 뭐예요? 얼마 힘이 안 들어. 얘는 이거보다 훨씬 힘을 잡아당겨도 안 돼요. 스티프니스가 어떤 게 크냐? 얘가 더 큰 거예요. 됐죠? 스티프니스는 변형과 관련된 변형에 얼마나 저항하는 정도가 스티프니스고요. 강성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성이고 그 다음에 스트렝스는 하중에 얼마나 견디냐 얼마의 힘에 깨지냐. 그러니까 유리가 있고 고무줄이 있었을 때 같은 힘에서 깨지면 둘은 스트렝스가 같아요. 강도가 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강성은 틀린 거예요. 강성은 무조건 고무줄이 더 작은 거야. 왜? 다시겠지만 고무줄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강성하고 강도 이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 문제도 잘 풀어야 되겠지만 이건 정의로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프리즈매틱 바라는 게 나와요. 프리즈매틱 바는 뭐냐? 스트레이트 하면서 그 길이에 따라 갖고 컨턴 섹션.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끝에 잘라 가지고요. 요 길이 방향으로 스트레이트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단면적이 안 바뀌어요. 그걸 우리 프리즈매틱 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프리즈매틱 바에서 이 면적이 A면 가해지는 힘은 P면 우리가 앞에서 뭐냐 시그마는 A분의 P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실로는 L분의 늘어나는 긴 델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훅스로에서 의해서 시그마는 E의 입실론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의를 했어요. 됐죠? 정의를 했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두 식에서부터 우리가 하나의 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그마하고 이제 입실론. 시그마는 A분의 P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E의 입실론이니까 E 곱하기 입실론 L분의 델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 식을 갖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P하고 델타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뭐 델타는 이 식에서부터 요 위의 식에서부터 델타는 EA분의 PL이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식이 바로 이 식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 일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힘을 잡아당겨서 P만큼 잡아당기면 델타만큼 늘어나는데 이때의 스트레스는 시그마는 A분의 P고요. 그 다음에 변형률은 L분의 델타예요. 근데 늘어나는 길이 델타는 뭐냐? 델타는 EA분의 PL이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티리얼의 영스 모듈러스 그리고 단면적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 델타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요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식종, 그러니까 저력학에서 외워야 되는 식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예요. 20개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의 식이고 매우 간단하죠. EA분의 PL이라는 식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앞에서 P는 K의 델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스프링에서는 스프링 상수 K가 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할 수가 있죠. 여기서 K 스티프니스는 뭐겠어요? 요 EA분의 PL 이런 델타라는 식에서 K는 L분의 EA가 돼요.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스트레이트 바, 프리즈매틱 바에서의 강성은 길이에 반비하고 EA 값에 비례한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길이가 길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EA가 크면 많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됐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기 뭐야 그 플렉스빌리티는 그거 역수니까 EA분의 L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예제 2-1번하고 2-2번은 2장 동영상에서는 제가 다 풀어 드렸고요. 그래서 드렸는데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거 볼게요. 2-1번은 그러면 조금 쉬운 문제고요. 2-2번을 볼게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재력학을 풀기 위해서는 정력학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정력학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기 힘들겠죠. 군대 갔다 와서 이자 먹고. 근데 한 조금만 공부하시면 5장 6장 있는 예제 문제 다 풀어보시고 정력학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연습 문제 좀 풀어보시면 이제 대충 그거는 풀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좀 힘들겠지만 일단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풀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구조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여기 엄청 두꺼운 ABC라는 보가 하나가 있어요. 보는 다시 뒤에 정리할 거고요. 얘는 강체예요. 얘는 안 휜다는 얘기야. 원래 요거를 이렇게 작용을 하면 힘을 작용을 하면 당연히 휘는데 자가 어디 갔냐. 자가 찾으면 맨날 없지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당기면 당연히 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얘는 단단하다는 얘기야. 단지 요 BD 멤버하고 CE 멤버는 인장되고 압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하면 여기서 A점에서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겼어요. 당겼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B하고 C에서는. 요 BD 멤버는 어떻게 되겠어요? 압축을 받겠죠? 그죠? A점에서 잡아당겨. 여기,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림 제 손을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잡아당겨요. 밑으로.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압축을 받을 거라고. 대신에 여기는, 요 요소는 인장을 받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B점이 피봇처럼 돼가지고 시소의 가운데 잡은 것처럼 이렇게 눌러버리면 얘는 여기는 압축을 받고 얘는 인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일단 잡아당기는 힘이 P가 아래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D가 압축이니까 B점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CE는 인장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되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BD하고 그 다음에 CE에 작용하는 힘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엑셀 로드죠. 엑셀 방향에 힘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건 어디서 구한다? 당연히 정력학에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건 정력학에서 간단한 문제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어떻게 한번 볼까요? 뭐 당연히 y 방향에 서메이션 y 당연히 서메이션 f의 y 방향은 마이너스 p가 있을 거고요. 더하기 f의 bd가 있을 거고 bd 플러스 마이너스 f의 뭐예요? ce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돼요? 0이 돼야 돼요. 일단 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모멘트 잡아야 되죠. 모멘트 m에 제가 그냥 b에 잡을게요. b 잡으면 여기 잡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여기 잡는 거죠. 여기 잡으면 어떻게 돼요? A에 의한 거는 파지티브죠. 반시계 방향이니까 곱하기 4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시계 방향이니까 곱하기 뭐 225는 뭐 0이 돼요. 여기 이거 A가 아니고 P죠. P. 여기 P죠. P가 되죠.
여기서부터 뭐예요? P하고 C는 나오죠. C는 뭐? P에 얼마? 2P가 되죠. 됐죠? 450하고 225니까 2P가 되죠. 그럼 이거를 뭐예요? C인데 C로 적으면 안 되죠. 아까 가지고 FC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할게요. 마이너스 F의 CE가 되고요. 그리고 요 힘이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럼 뭐 FBD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세 힘을 여러분들이 정력하게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2P고요. F의 BD가 3P고요. 그 다음에 F의 CE가 뭐냐? 2P가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거예요. 됐죠? 됐죠? 요건 전역하기, 요까지는 정역하기예요. 전역하기 아니에요. 전역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됐으면 문제 보면은 이제 뭐 또 뭐라고 느끼냐면 그냥 델타 구하라 뭐 저기 뭐 구하라 그러면 되는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복잡하게 find maximum allowable load Pmax를 구해라. 언제일 때 A에 요 A 오른쪽에 누르죠. 지금 A, P로 잡아당겨요. P로 잡아당기는데 여기에서의 변이가 델타 A가 뭐 1.0mm일 때 1.0보다 작을 P의 맥스. 그러니까 얼마가 되면 P가 그 저기 1mm가 되냐 이거죠. 그때의 P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사실은 P 주고 난 다음에 델타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문제를 더 꼬아놨죠. 또 귀찮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그 과정 살전 없이 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잡아당겨요. 밑으로 잡아당겨. 그럼 어떻게 돼요? 델타 A가 변이가 발생을 하겠죠. 그죠? 맞죠? 그 변이가 뭐냐?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요만큼의 변이에요. 요게 델타 A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점은 BD는 압축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압축을 받기 때문에 잡아당기면 압축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길이가 줄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B점은 얘는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내려와야 돼. 요걸 델타 B라고 정의할게요. 그죠? 그게 델타 B가 요거예요. 이만큼. 자, 그런데 ABC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강체라 그랬어요. 거의 두껍게 그려놨다는 거는 뭐냐? 변형이 없다는 거야. 이 수직방의 변형은 여러분들이 아마 8장에서 배울 건데요. 이 변형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BC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라인에 있어야 돼요. 맞죠? 그죠? 얘가 만약에 라인이 아니면 이렇게 휠 거예요. 근데 휘지 않고 그냥 일직선이라는 얘기예요. 변형이 없다 그러지. 그러면 여기 A점이고요. 여기 B점이면 C점은 무조건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A점하고 요 B 프라임이 이제 변형된 점이고요.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하고 연결한 선의 끝잔에서 만나는 요 C 프라임이 뭐냐? 나중에 최종적인 위치라는 거예요. C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늘어나는 길이를 우리가 델타 CE라고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럼 이 문제 뭐야? 델타 A하고 델타 B하고 BD하고 델타 CE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쉽죠, 이거는. 뭐 이거의 삼각형하고 그죠? 요 안에 있는 삼각형 요거하고 뭐예요? 대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요거 분의 요거는 뭐 요거 분의 요게 돼요. 맞죠? 자, 쓸게요. 그러면 자, 먼저 뭐 450, 아이고. 450 더하기 225 분의 뭐 델타 A 더하기 델타 CE는 뭐하고 같다? 225분의 뭐예요? 얼마죠? 델타 CE 더하기 델타 BD하고 같다는 거죠. 요 식은 어디서 나왔냐? 요 그림에서 나왔어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델타 A하고 델타 CE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델타 BD하고 델타 CE는 뭐예요, 이거는? 알 수 있죠? 우리 앞에 있는 델타는 뭐 EA분의 P였으니까 EABD에 EA를 같이 그냥 묶었어요, 저는. 그 다음에 FBD에 LBD. 그 다음에 EACE분의 FCE, LCE로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뭐 FBD, FC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죠? 그죠? 다 알고 그럼 뭐 델타 BD하고 델타 C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델타 A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문제는 다 풀어진 거예요. 물론 책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델타 A가 1.0mm가 나올 때 뭐 P를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랬어요. 됐죠? 그럼 뭐 델타 A 아까 델타 A 식하고 여기 BD 식하고 있죠, 그죠? 그죠? 여기서부터 반대로 뭐예요? FBD나 FC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서부터 P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푸실 수가 있을 거고요. 됐죠? 예제 2-2번 한번 풀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제 2-1번 풀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non uniform condition이에요. 그래서 뭐냐 프리즈매틱 바는 아까 프리즈매틱 바는 엑시얼이가 그 엑시스가 스트레이트 라인이고 그 다음에 그 엑시얼 방향으로 단면이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됐죠? 그 프리즈매틱 바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단면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일단은 non uniform condition이 일단은 만족을 해요. 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케이스가 밑에 있는 요 케이스예요. 그럼 그게 밑에 있는 요 케이스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끝단에서 P가 아니고 P가 작용하더라도 요 안에서 P가 되면 P가 또 따로 있어요. 힘이 따로 또 가요. 지금 위에 거는 뭐냐면 힘이 3개가 작용하는 거야. B점에서 윗방향, C점에서 아랫방향, D점에서 아랫방향.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 세 군데에서의 뭐예요? 내력은 다 틀린 거야. 다 틀려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서의 내력은 첫 번째 거. 그거는 첫 번째 그림이죠. B 그림이죠. 보시면 뭐 거기에서의 내력을 책에서는 N1이라고 그랬고요. 요거는 뭐 PB하고 PC하고 PD의 뭐예요? 관계에서 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1은 뭐 N1은 NC 더하기 MD 알겠습니다. NC 더하기 ND 빼기 PB가 뭐예요? 첫 번째 요 구역에서의 힘 N1이 되고요. 두 번째는 N2는 PC하고 PD의 합이에요. 여기처럼.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PD는 그냥 N3, NC는 PD가 돼요. 그래서 요 AB 구간, BC 구간, CD 구간이 뭐 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넌 유니폼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 힘이 다 틀리고요. 위에 거 그럼 단지 근데 뭐냐? 프리즈매틱 바기 때문에 EA 값은 안 바뀌어요. 자,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D점에서의 변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AB에서의 변이가 델타 1, 그 다음에 BC에서의 변이가 델타 2, 늘어나는 길이가 CD에서가 델타 3면 각각은 뭐예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델타 1은 AB 구간이니까 길이가 L1이고 힘은 N1이고 그 다음에 EA는 같다 그러면 EA가 될 거고요. 델타 2는 N2일 때 L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델타 3는 N3일 때 L3가 돼요. 그래서 이걸 다 각각 구할 수 있고요. 이 전체를 합하면 D점에서의 변이 델타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거는 뭐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얘는 프리즈매틱 바가 아니에요. 밑에 거는 그죠? 그러면은 요 밑에도 이제 EA하고 EA가 뭐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n번 요소에 따라 갖고 틀려지는 거죠. 그때는 요게 더 제너럴하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크리트하게 우리가 바뀔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은 뭐냐? 연속적으로 바뀌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힘도 x 위치에 따라 바뀌어요. 두 번째, 이 폭이 바뀌었죠? 폭이 다이아미터가 지금 x의 함수예요. 자, 그럼 뭐예요? 면적이 x의 함수라는 얘기죠. 됐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앞에 거는 연속적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뭐 연속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디스크리트하게 바뀌었는데 지금은 연속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그랬을 경우에 자, 그럼 먼저 x만큼 떨어진 요 미소 요소 dx에 대해서 볼게요. 요거의 늘어나는 길이 델타를 우리가 d 델타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델타는 2a분의 pl이니까 2의 a의 x의 함수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그 다음에 p가 n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x의 함수라고 그랬어요. 요거의 dx가 뭐냐? 요 미소 변이가 nx의 힘을 받았을 때의 늘어나는 미소 길이가 뭐냐?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됐죠? 그게 바로 요거고요. 그러면 전체 늘어나는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B점에서의 델타 B는 이거를 뭐예요? 0부터 뭐 B까지 뭐예요? 적분해 줘야 돼요. B까지 B 저점까지 길이가 L이겠죠. 그래서 요거는 델타는 뭐예요? 아까 D 델타를 0부터 L까지 적분을 하니까 이러한 적분 형태로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제가 그 수업 시간보다 조금 빨라요. 빠른 이유는 그 동영상 강의를 먼저 여러분들이 벌써 다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거 두 번 재탕하는 거라서 좀 빨리 나가니까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질문하시고요. 언제라도 질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 들어오기 전에 수업을 좀 그 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강의 자료들을 좀 보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예제 볼게요. 2-3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역한 문제 못 풀면 이 문제도 못 풀어요. 왜? 지금 뭘 구하라 그러냐면 결국 C점에서 혹은 그 B점에서의 변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하라는 건데 그걸 C점 혹은 B점에서 변이를 구하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뭐예요? 넌 프리즈매틱 바죠 이거랑 그죠? 이때 변이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P1에서의 힘은 있어요. P1에서 힘은 있다고. 근데 뭐가 없어요? B점에서의 힘이 없어요. 어디 줬죠? 피스2에서의 힘으로 줬어요. 그죠? 여기서 B점에서의 힘을 어디서 구해야 된다? P2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구해내셔야 돼요. 그냥 PB만 주면 얼마 좋아. 여기 있는 요식 밑에 있는 요식 쓰면 되니까요. 절대 재력화학 문제는 그렇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B점에서의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앞 1학년 때 배웠던 정역학에서의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몇 번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먼저 뭐냐 PB를 구할게요. 이 문제도 간단해요. 뭐 D점에서의 뭐예요? 모멘트를 구하면 되죠. 썸에서 M의 D점을 잡으면 뭐예요 이거는 얘를 P2를 밑으로 잡아당겼죠. 시계 방향으로 P2에 뭐 B 그 다음에 얘는 요 오른쪽 그림 보면 돼요. 얘는 P3에 곱하기 뭐 A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P2하고 P3의 관계는 P3는 P3가 PB예요. P3는 뭐 얼마예요? A분의 뭐 B의 P2가 되죠. 됐죠? 요게 정력학이에요. 정력학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요거 못 구하면 실제로 아니 요거 뭐내도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틀리면 다 틀리는 거죠. 요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알면 마지막에 요거는 뭐예요? 아까 다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요 바에서 BD 바에서는 요 P3가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맞아요? 맞죠? 이거 이해돼요? 잡아당기면 P3는 이렇게 작용하죠. 그러면 얘가 B점에서 작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윗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됐죠? 그건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 요걸 잡아당겼어요. 밑으로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뭐? 압축. 맞죠? 여기는 무조건 압축이에요. 왜? 여기 막혀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압축이고요. 야는 이게 압축이니까 이쪽으로 작용하죠. 위쪽으로. 그럼 얘는 인장이에요. 됐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전역학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자, 그래서 그럼 요거를 대해서 풀면 돼요. 오른쪽에. 결국 요거를 풀라는 거야. 요 그림 갖고 뭐냐? 요 그림 갖고 시점에서의 변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까 앞에 했잖아요. 앞에 했죠, 그죠? 뭐 풀게요. 자, 어,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이런 두꺼운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거 하나 있어요. 여기에 힘이 뭐야? 이쪽으로 P3가 작용하고요. 이쪽으로 P1이 작용하는 거예요. P3는 근데 뭐 A분의 B의 P2라는 얘기죠. P2 주어져 있고요. 됐죠? 이거에 델타 C를 구하라 그랬어요. 요거는 델타 1이라고 그러고 이건 델타 2라 그러면 얘는 압축이에요. 얘는 인장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델타 1은 어떻게 돼요? 이 A1에 뭐 얘를 잡아당기면 여기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돼요? N1은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면 여기 잡아당긴 힘 여기 N1이라 그러면 여기 작용하는 N1 만약에 P3가 P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에서는 P1이 2100이고요. P2가 5600이니까 P3가 5000이에요. P3가 5000, 이게 5000이에요. P1이 얼마냐면 2100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요 요소에서는? 압축이죠? 압축받는 걸 맞고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해버리면 계산하면 N1은 그러면 요거 두 개 차죠. P3-P1이 돼요. 그리고 이게 얼마냐? 압축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얼마 2100이면 2900이죠. 2900 곱하기 뭐예요? L1을 하면 되고요. 근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압축이기 때문에. 거기 델타 2는 얘는 그냥 간단하죠. P1이죠. 그래서 P1이 2100 곱하기 L2 L2가 되고요. 나누기 EA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숫자들은 대입하면 델타 C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고요. 책에서 델타 C가 얼마냐 하면 델타 C가 모르겠다. 어디 있는데? 있다. 0.0088이니까 저기 뭐야 그 파지티브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 구한 거 보시면 나머지도 뭐 문제도 푸시면 될 건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2-4번은 연속체 문제예요. 연속체 문제고요. 이 연속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속체 문제인데 자, 이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냐면 델타는 뭐예요? 0부터 L까지 EAX의 뭐예요? D의 N의 X의 DX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에서는 힘은 그냥 고정이에요. 그냥 왼쪽에 P가 똑같은 경우 왼단 끝단만 있기 때문에 힘은 안 바뀌어요. 힘은 절대 안 바뀌고요. 바뀌는 게 뭐가 바뀌겠어요? 이 문제에서는 다이미터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이미터가 뭐예요? dx로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dx가 바뀌기 때문에 얘는 뭐냐? ax가 바뀌어요. ax는 그러면 얼마냐? 얘는 4분의 파이의 d의 자승이죠. dx의 뭐예요? 자승이 돼요. 됐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dx를 또 구해야 돼요. dx를. 근데 전 책하고 좀 틀리게 풀 거예요. 책이 좀 더 복잡해요. 저는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에서는 x를 여기 잡았어요. 여기서부터 잡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잡고 여기서부터 잡을 거예요. 이렇게 x를 잡을 거예요. 됐죠? 그럼 dx는 x 있을 때 d가 제로일 때 얼마예요? da예요. 됐죠? 그 다음에
x가 l일 때 얼마예요? db가 되죠. 그죠? 그러면 l분의 db 마이너스 da의 x 해버리면 요거의 함수가 되죠. 여기 dx의 함수가 돼요. 맞아요? 이거의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db-da 나누기 l이죠. 그래서 요거고요. 그 다음 거기다가 x 곱하면 되죠. 그래서 da, 그러니까 x를 0 집어넣으면 da고요. x를 l 집어넣으면 뭐예요? db-da니까 da 없어지고 db 맞죠? 그래서 요게 뭐예요? 함수예요. 됐죠? 자, 그러면 ax는 얼마가 돼요? 4분의 파이의 da 더하기 l분의 db-da의 x의 요거의 자승이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델타는 뭐 0부터 l까지 E는 그대로고요. A가 얼마냐면 4분의 파이의 dA 더하기 L분의 dB-dAx의 자승에 N은 그대로 P죠. 그 다음에 DX예요. 요거를 적분해줘요. 그래서 매년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 적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나오는 여러분 답은 시한적분요라고 하는데 이거 어려운 적분 아니에요. 당식의 기본 적분이에요. 여기의 자성이 아니고 요거의 자성, 전체의 자성이에요. 이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적분 형태가 돼요. 자, 볼게요. 자, 아까 보면은 뭐냐, 델타는 다시 쓰면 0부터 L까지 2에 4분의 파이의 D가 DA 더하기 L분의 DB-DAX의 자승분의 P의 DX예요. 조금 정리를 하면 P 빠지고요. 4P의 파이의 2가 될 거고 0부터 L까지 DX 나누기 DA 더하기 L분의 DB-DAX의 요거의 자승이에요. 결국 뭐냐? 적분을 뭐의 적분이냐? 0부터 L에 DA 플러스 L분의 DB-DA의 X의 마이너스 2승의 DX가 돼요. 이거 기본 적분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치환 적분 이런 거 아니야. 기본 적분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에 그죠? 마이너스 1에 dA 더하기 L분의 dB-da의 x의 마이너스 1승에 그 다음에 뭐? dB-da분의 L의 0부터 L까지 해줍니다. 이 적분 한 거에 이게 끝난 거예요. 그죠? 매우 간단한 적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학생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뭐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이 적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한 적분요 하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한 적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방식의 적분이고 그냥 복잡할 뿐이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면 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적분을 해보시면 답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됐죠? 지금 몇 명, 59명 더 들어와, 몇 명이 들어와, 그래도 몇 명 결국은 덜 들어왔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할게요.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까지 일단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일단 질문. 제가 말이 상당히 빨라요, 원래. 빠른데 그 빠른 거는 제가 지금까지 절대 못 고치는 버릇이니까 저보고 빠르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집중해서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거 온라인 강의를 녹음도 해보고 지금 해보니까 수업 시간 여러분들한테 잔소리 엄청 해요. 뭐 다른 소리도 많이 하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뭐 좀 그러니까 우리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 과목 하지만 항공 분야나 기계 분야에서 또 다른 얘기들 여러분들 책에서 보지 못한 얘기들도 중간에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방법들도 저도 어차피 이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거의 같은 교육 과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것들부터 해서 많은 뭐 경험들 이렇게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는데 사실 이거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거를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래 이 수업 할 때 요까지가 90분 수업 그러니까 45분 정도의 수업 양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얼마 걸렸냐면 45분이 아니고 뭐야
얼마지? 90분인데 90분 빼면 75분 수업인데 지금 거의 45분밖에 안 걸렸어요. 상당히 좀 빨리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그 동영상을 제가 3장도 올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올리려고 하는데 저도 일이 많아갖고 지금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요까지 그 스트럭처 그러니까 부정적 구조물까지는 제가 올려놨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보고 들어오셔야 되고 최소한 또 뭐냐 강의 자료는 보고 오셔야 돼요. 왜냐면 진도가 진짜 빨리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 보시고 오셔야 되고요. 대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되고 사실 요즘 그 선진화 강좌라고 그럴까 아마 여러분들 플립드 러닝이나 뭐 프로젝트 베이스도 나와 뭐 그런 그 강좌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건데 사실 이렇게 동영상을 저장을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게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플립드 러닝하고 가까워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교수님들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사실 플립드 러닝은 이런 기초 과목 우리 학과의 기초 과목에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약간 수동적이기 때문에 보고 들어온다 오라 그래도 그냥 대충 보고 오는 사람 아예 안 보는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보고 들어오는 사람보다는 이제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렇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 과목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들이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이런 동영상으로 보고 수업 들어와서 문제를 풀이하는 식의 이제 수업 방법은 사실은 저도 되게 부정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기 프리트 러닝 과목이 이제 기초 과목에 많이 개설되지 않고 있는데 근데 학교나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 그거를 자꾸 푸시를 해요. 학교에 푸시하고 학교에 푸시하니까 사실 교수들한테 푸시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제가 학부장으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온라인 강의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오늘 학기 끝나고 평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조금 더 가면은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원하는 이제 플립러닝이 되긴 하지만 그게 방법이 맞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방법들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온라인 강의로 기존의 방법대로 하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학생들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문제만 지난 시간 1장은 이제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예제 문제만 풀어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로 퀴즈를 보고 그거를 풀어주는 식의 수업이 맞는지는 사실 저는 제가 보석인지 모르겠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얘기한 강의 방식을 제가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개선의 여지들은 있는 것들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제가 그쪽은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학부장이라서 학부장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거는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몇 번 얘기하지 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하는 거죠. 수업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좀 동영상을 듣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학생들도 되게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결국은. 왜냐하면 예전에는 안 들어오고 그냥 들어와서 수업 듣고 그다음에 숙제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전에 보고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좀 힘드신 면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부정적 우점을 볼게요. 자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저도 정력학 과목을 학교 와가지고 한 계절학기 포함해서 한 10번 넘게 했어요. 몇 번 했는데 하면서 참 정말 화도 많이 났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생들이 너무 공부 안 해가지고 우리 남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군대 간다고 안 하죠. 덩달아 또 여학생들도 안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여러분들 전역학 지금 안 하신 분들은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진짜로. 뒤에 나오는 예제들 다 여러분 전역학생 전역하고 문제 못 풀면 일단은 못 풀어요. 문제를 전역학은.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부정적인 구조물, 그러니까 statically indeterminate structure라고 되어 있는데요. statically 말 그대로 하면 statically가 뭐예요? 정력학적으로 indeterminate, determine이 결정하다니까 indeterminate 뭐예요? 결정되지 않은 거죠. 미확정적인 거죠. 우리말로 한자로 쓴다 그러면 미확정적인 거예요. determinate이 뭐냐? 확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확정적인 구조물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한자를 잘 못 썼어. 한자를 이제 다 까먹었죠. 고등학교, 중학교 이후로. 그래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statically 그러니까 부정적 구조물이에요. 정력학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이미 벌써 5장 6장에서 정력학 5장 6장에서 근데 그때 풀지는 못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풀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푸는 방법. 그거를 그 한계를 더 추가하는 게 여러분들이 재력학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공부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statically determined, 반대가 statically determined, 정정구조물이에요. 자, 정정구조물은 뭐냐? 말 그대로 전력학적으로 정해져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력학에서의 방정식은 정말 간단하죠. 몇 개예요? 3차원에서 6개, 2차원에서 3개죠. 2차원 문제라 그러면 summation fx, summation fy, 그 다음에 뭐 모멘트 어떤 이미지점에 대해서 합은 뭐예요? 0이라는 거. 그래서 식이 하나, 둘, 3개예요. 그래서 미지수를 뭐 3개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3개가 아니고 미지수가 4개일 경우가 있었죠. 혹은 5개, 더 많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풀지를 못하는 거죠. 왜? 미지수가 이퀘션 수보다 더 많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왼쪽 거 밑에 있는 그림 비슷비슷한데요. 왼쪽하고 오른쪽은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왼쪽 보시면 이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왼쪽 그림은, 왼쪽에 이 그림은 정정구조물이에요. 이거는 정정이에요. 오른쪽은 뭐? 부정정이에요. 왜 그러냐? 자, 힘은 뭐 몇 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X 방향은 없는 거고 Y 방향만 있죠. 자, 보시면 P1하고 P2가 있어요. 그리고 RB가 있죠. 그럼 이거는 summation FY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RB는 반력이에요. RB 빼기 P1 마이너스 P2는 0이에요. 되죠? 자, 그러면 P1하고 P2는 어떻게 돼요? 아는 값이니까 RB는 뭐? RB는 P1 더하기 P2. 끝. 끝. 이게 여러분들이 전역학 때 했던 거예요. 다 풀었죠? 전역적으로 풀었어요. 근데 오른쪽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 문제를. 오른쪽 문제를 보면 지금 가운데 힘 하나만 작용했어요. 가해졌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아래 위로 다 묶여 있죠?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를 눌렀던 거예요. 누른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구조물이었을 때는 일단은 반력이 밑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위에도 하나 있어요. 맞죠? 잡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걸 잡아당겼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요? 밑, 아래 위로 다 힘이 존재를 하는 거죠. 반력이. 자, 그러면 얘는 RA하고 RB 둘 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볼게요. 모멘트 못하죠.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X방향 없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할 수 있는 건 서메이션 FY밖에 없어요. RA 윗방향, RB 윗방향, 그 다음에 P는 아랫방향 P. 이게 0이에요. 그러면 RA 더하기 RB는 뭐? P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고요. 근데 미지수가 뭐 RA, RB 두 개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못 풀죠. 그죠? 이게 부정정 구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했는 것처럼. 왜? 미지수가 두 개의 언노운이고요. 두 개의 미지수고 한 개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됐죠? 자, 그래서 얘는 RA하고 RB 두 개를 동시에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부정정 구조물이었고 여러분들이 정력학에서는 부정정 구조물이기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부정정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력학에서는 구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냐? 어디 가서 배우면 저는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재력학을 배우면 이제 풀 수가 있을 거다. 물론 다 풀 수, 여러분들이 재력학 원 배워가지고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풀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푸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문제를 간단하게 위해서 일단은 아까 앞에 문제는 이제 넌 프리즈매틱 바이지만 지금 프리즈매틱 바에 똑같아요. 프리즈매틱 바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위에 막혀 있고요. 아래도 막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뭐냐? 여기에 P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됐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자유물체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밑으로 내리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요 밑에 거 부분은
압축을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력이 RB 위로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 위에 거는 요 부분은 인장을 받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반력은 R 위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게 여러분들이 자유물체도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의 자유물체도가 돼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풀 거예요. 이제 그리고 푸는 과정들을 이제 분류를 할게요. 뒤다시 더 정리를 하겠지만 첫 번째, 부정적 구조물을 푸는데 정력학적인 방정식이 필요 없냐?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퀄리브리엄 이퀘이션. 뭐예요, 이게? 평형 방정식이죠? 이건 어디서? 정력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뭐예요? 서메이션 F의 Y는 0. 그래서 RA 더하기 RB 빼기 P는 0이라는 식에서부터 요 식을 여러분들이 하나를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됐죠? 첫 번째. 여기까지 이제 전역학에서 풀었을 때 이제 못 풀었죠. RA하고 RB를 이제 못 풀었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이퀄리브리엄 그니까 풀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뭐야 하나를 만들 건데요. 뭐냐면 조건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수학에서는 뭐 그런 constraint나 이런 말을 썼을 건데 뭐 그건 고급적인 말이고 일단은 조건 하나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책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equation of compatibility equa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말로는 적합 방정식. 이거 위에 거는 평형 방정식이고요. 평형식이죠. 그러니까 평형, 이퀄리브리엄식이고 밑에 거는 이제 compatibility 이거를 적합 방정식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을 하는데 그냥 영어로 그냥 알아두세요. 제가 뭐 교과서 보통 영어로 그냥 준비하라는 이유도 어차피 이게 외국에서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학문이 발달을 해서 다 한글로 번역을 해놓긴 했지만 그냥 원어로 많이 보라고 그냥 영어 스스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compatibility equation이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탄성론 배우면 영어로 표현할 거예요. compatibility equation이라고. 자, 그래서 equation하고 compatibility가 될 거고요. 자, 그럼 그게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확실한 하나 여러분들이 거는 하나가 있어요. 뭐냐? 자, 얘를 잡아당 밑으로 누르든 위로 누르든 안 바뀌는 상황의 한계가 있어. 뭐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죠. 뭐 여기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그러는데 B점하고 A점은 뭐예요? 늘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거는 안 바뀌어. 그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C점에서 누르든 위로 당기든 B점하고 A점에 요거는 벽으로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얘는 이 길이는 불변이야.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죠? 이 전체 길이는 절대 안 바뀌는 거죠. 물론 A하고 B는 바뀌어요. 왜? C점을 누르면 여기는 압축을 하기 때문에 B점은 줄어들 거고요. 얘는 누르기 때문에 A점은 늘어날 거야. 근데 요거의 두 개의 합은 절대 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델타 AB는 0이라는 거예요. 이 전체 길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지수 두 개, 방정식 하나, 그죠? 두 개고 방정식 하나가 더 있죠. 조건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컨스테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두 개가 됐죠. 둘이니까 뭐예요? 얘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일단 요건 두 번째 요 조건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문제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예제 두 개 다음 거도 풀겠지만 나중에 풀겠지만 그 문제에서도 결국 요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따라 틀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벌써 1장에서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초 과목들 정력학 공부했죠. 그죠? 그 다음 재료학도 이런 보시면 이 책에 많은 부분이 연습 문제일 거고요. 그 다음 정력학도 연습 문제가 무지하게 많고 그 다음에 유책학 2학기 때 보시면 엄청 많고 연력학도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초 과목은 결국 뭐 기초 우리 이런 이 분야에서 과목은 학부 책은 대학원 책은 예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학부 책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전역학에서 배운 거는 뭐예요? 서메이션 F 이퀄 제로, 서메이션 M 이퀄 제로 이거밖에 없죠. 나머지 물론 뭐 저기 도심구하고 이런 건 또 다른 그 어디셔널하게 배운 거고 그 두 식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식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엄청 어렵잖아요. 문제 풀려면. 그걸 뭐 어디 대고 하는 거예요? 연습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힘하고 모멘트의 관계, 평형의 관계를 이해를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제력학도. 이 부정적 구조물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나마 다 편한 거고요. 나중에 문제에 따라 막 바뀌어요. 그걸 만들어내야 돼. 그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뭐냐? 경험이에요. 결국은 연습 문제를 많이 풀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연습 문제 10개 중에 3개씩 내드리지만 그거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이 보시는 게 이해하기 제일 쉬운 거예요. 당연히 예제는 다 풀어봐야 되고 제가 풀어주든 안 풀어주든 예제는 다 풀어야 되고요.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제 뭐냐? 배웠던 시가 하나 있죠? 델타는 EA분의 PL. 델타가 나왔잖아요. 변형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식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자, 델타 AB는 뭐예요? 이거는 결국은. 델타 AB는 델타 AC 더하기 델타 BC예요. 그죠? 요 부분에 늘어나는 길이, 요 부분에 줄어드는 길이 합이 결국은 전체 길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델타 AC는 요거죠. 요거에 대한 거죠. EA분의 뭐? RA의 A. 왜? 여기 잘라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요걸 잘라요. 자르면 뭐? RA는 뭐? 여기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RA죠. 인장. 그죠? 그래서 EA분의 RA의 A가 되고요. 밑에 거는 복잡하게 피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밑에 거는 뭐 RB하고 같겠죠. RB가 들어가죠. 대신에 얘는 밑에 거는 압축이죠. 왜? 누르기 때문에 밑에는 압축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됐죠? 그래서 이 세 개가 이제 과정이 끝난 거예요. 다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다 산수예요. 자, 그래서 델타 AB가 뭐라고 했냐면 델타 AC 더하기 델타 BC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하나의 식을 구했죠. 어디에 대한 식? RA하고 RB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고요. 요식하고 요식을 두 개를 합하면 뭐예요? RA하고 RB를 다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풀면 다 풀었어요. RA, RB 구했고요. 그 다음에 델타가 필요하다. 델타 AC를 구하고 싶으면 C점을 구하고 싶으면 이 두 식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와처럼 여러분들이 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부정적 구조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 구조물을 풀려면 아까 다 설명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이퀘이션 오브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이퀄리브리엄 평형 방정식을 먼저 구하세요. 우린 전역학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력하기 때문에 스태틱스에서 전역학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compatibility equation 적합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오메트릭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 뭐 제력학이긴 하지만 뭐 동력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카이네틱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고요. 동력학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를 건데 그 다음에 그 키네매틱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배울 거예요. 요거는 운동역학이고요. 그게 뭐냐 서메이션 F는 MA란 얘기예요. 요거 말하는 거고요. 얘는 키네매틱스는 뭐냐 운동학이에요. 기구학에서 배우는 운동학을 말하는 거고 이 두 개에서부터 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compatibility equation을 구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 아까 봤던 force, displacement 관계 그죠? 지금은 2장에서는 델타는 EA분의 PL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액션 방향에서의 변형을 여러분들이 사용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또 뭐냐 좀 고급적인 말로 constitutive equation 이거 우리말로 하면 구성 방정식일 거예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기 요 영혼들은 그 이퀄리브리움 그러니까 compatibility equation 그다음 constitutive equation이라는 말은 그 대학원 가면 그
탄성론에서 쓸 거예요. 컨스티튜티피케이션이 결국 뭐냐면 시그마는 2의 입실론 요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변형을 했지만 나중에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관계, 이 결국은 변형하고 힘의 관계예요. 왜? 시그마에다가 A 곱하면 힘이고 입실론에다 길이 곱하면 델타이는 똑같은 거죠. 두 개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컨스티튜티피케이션이고 그걸 뭐냐? 구성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요. 됐죠? 요 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요 세 과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2장, 3장에서 토션 문제에서도 똑같이 사용하게 돼요. 됐죠?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해 그 문제 틀린 거는 이제 적용하는 방법은 틀리고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요 세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부정정 구조물을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제 2-5번을 풀려면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2-5번하고 2-6번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두 개 다 풀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예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보시면 뭔가 복잡하죠? 기하학적으로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도록 하시고요. 요까지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끄고 하시면 돼요. 마이크 켜고 하시면 돼요.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질문 한 건도 없었고요. 이번 시간에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응?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질문하라 그러면 꽉 저 질문만 하죠. 숙제 언제 내요? 숙제 어디다 내요? 이런 거 질문을 하시죠. 그러지 마시고 질문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이 시간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등록금으로 수업 내는 거야. 등록금 내는 돈이야. 다 여러분들 수업 띵 까먹으면 다 저기 등록금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만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모든 거를 뽑아먹는 시간인 거예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교수님, 하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이거 한 두 번 하니까 이제 세팅이 되네요. 하는 거 지난 시간에는 중간 앞에 끊겼는데 끊기지 않은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한 번도 안 끊기고 화면이 안 끊기고 일단은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여튼 지금 뭐 하여튼 선 상황이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더 귀찮아.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는 게 더 재밌고 그리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또 뭐 갈구면서 하면 재밌는데 일단 그걸 전혀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중간고사를 일단은 뭐 보지 말라는데 저는 생각은 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안 보고 기말고사 한꺼번에 여러분들 다 보면 시험 한 번에 아마 3시간 4시간을 봐야 될 거고요. 4-5시간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4-5시간 보면 아마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 거고 그리고 그거 한 번에 실수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2번 내지 3번을 보면 학생들이 한 번을 조금 실수를 해도 그나마 저기 그 뭐라고 그랬죠?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 시간에 하면 되는데 이거 한 번이면 그날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망쳐버리면 한 학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은 저는 2번 이상 시험을 볼 거고요. 근데 뭐 5월 전에는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 5월 이후에 일단은 주말이나 밤에 통해서 이제 이제 강의실에 뭐 한 20명씩 앉아서 하는 거로 해서 일단은 시험을 볼 거니까 일단은 숙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풀어 보셔야 돼요. 예제는 반드시 다 풀어 보야 되고 숙제도 여러분들이 3개면 다 풀 수 있어요. 제 학교 다닐 때는 10개 중에 5개 풀어서 짝콜에 짝콜. 여러분들은 그래도 작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풀어보시, 뭐, 풀 사람도 있겠지만 안 풀 사람도 있을 건데, 연습 문제 다 다 풀면 수 있으면 시험 문제는 다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정답이고요. 그래서, 뭐, 힘든 상황이지만 일단 따라오시고, 어, 그래도 옛날보다 낫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방금 또 모 교수님이 밥 먹으러 가자고 지나가셨는데, 그분들은 옛날에 저기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이제 수업도 안 했잖아요. 그래도 졸업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온라인 수업이라도 하니까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일단은 여러분들 중에 대학생들 대부분 노트북이나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없어가 안 된다 이런 말은 좀 하지 마시고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수업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어제도 사실은 시작하기 전에 누가 한 명 연락을 했죠. 자기 뭐 이게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출석을 떠나가지고 방법을 어떻게 찾으세요. 방법이 없어요. 뭐 저도 그렇다고 제가 컴퓨터를 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 준비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고, 일단은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일단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매번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인문계하고 우리는 인문계하고 틀려요. 저도 항공과 출신이고 항공기계 다 똑같은 거고요. 기계 항공 자꾸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무식한 놈 중에, 무식한 말 중에 하나가,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기계 출신들 중에, 항공 출신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기계 출신들 중에 자동차 회사에 항공과 출신들이 와서 뭐 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밑에서 일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무식한 거야. 왜냐하면 자동차 기술 중에 엄청 많은 기술들이 항공에서 와요.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 쪽에서 봤을 때 기술 수준이 기계 쪽은 훨씬 낮은 기술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항공하는 사람 다 자동차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특화돼 있기는 하지만 배우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이 나눠졌을 뿐이지 거의 똑같은 거라서, 항공기계 계열 쪽에 우리 쪽의 사람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로 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분야에서 일을 안 할 거면 상관없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뭐 사업을 뭐 다른 거 뭐 하겠다, 아니면 문과 쪽에 일을 하겠다 하고 하면 사실은 뭐 대충 공부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 항공 쪽이나 기계 쪽 분야에서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하셔야 돼요. 기초 하셔야 돼요. 기초성 아니고 제가 지식을 쌓아야 돼요. 스펙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을 쌓아야 돼요. 물론 이제 닭이 뭐냐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가 나올 건데, 회사 들어가는 게 먼저냐, 살아남는 게 먼저냐, 그거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는, 엔지니어는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 엔지니어링 지식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거 없이는 절대 공학 쪽에서는 살아남지 못해요. 문과는 돼요. 말로 하면 되니.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쪽 엔지니어 쪽, 그러니까 이런 우리 쪽 분야에서의 일을 하려면, 졸업하고 일을 하려면 공학적인 지식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실이 될 거예요. 그때 후회해봐야 끝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학생들 중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 그러니까 기계 항공 분야에서 재력학 1만 듣고 재력학 2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학생 안 뽑아요. 그리고 가기원에서 아는 선배도 지금 있고 후배도 있지만, 걔네들 연락 와서 물으면, 우리 학교 학생들 물으면 저는 성적 보라고 말 안 해요. 뭘 보라고 그러냐면 들은 과목 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 중에 도망다니면서 이제 하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 진짜로 성적에 상관없이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가기원 내 애들은 다 성적 좋은 애들이지만 그 중에도 성적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커리큘럼 보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생들 중에 진짜로 재력학 2 안 듣고 졸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 강의 아니에요. 제 강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재력학 2 안 듣고 나중에 기계공학, 항공공학에서 졸업을 하면서 구조 쪽에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비미케이션이 어디서 나오냐면 재력학 2에서 나와요. 학부 때 비미케이션 졸업 안 하고 졸업하면 그거는 구조 쪽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력학 1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학생들 나는 제가 아마 회사에 있으면은 안 뽑아. 저는 절대 안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도 중요하죠. 이런 얘기 하면서 맨날 성적에 대해서 목숨 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나오고, 누구 못지않게 성적 잘 받은 사람도 저지만, 근데 성적이라는 거는 늘 얘기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건데, 마치기 전에 해주는 건데, 일단 그 성적 다 잘 받을 수는 없어요.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지식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든 회사를 가든 간에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과하고는 분명히 틀리다는 거. 여러분들은 아마 학부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가보시면 알아요. 그때는 후회가 늦으니까 공부하는 동안은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조금이라도 저한테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빼먹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권리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시킬 거 하나 있는 거는 성적은 아마 이번 학기는 아마 성적이 뭐 그 상대평가 2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공식적으로 왔고요. 그렇다 절대평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저는 기능학법 되기 전부터 성적 올려주는 건 없어요. 와서 별 희한한 거 다 하죠. 뭐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뭐 올려달라 뭐 했는데 절대 그런 거 없고요. 저 때문에 졸업하고 원 F 맞아가지고 4학년 중에 F 맞아가 졸업 못한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 절대 없고요. 단 시험의 오류는 분명히 수정을 해드려요. 그래서 성적, 그러니까 점수 확인하고 나중에 성적 나왔을 때 저한테 연락해봐야 연락 받지도 보통 받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은 해출장 가는데 학기 말에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이번 학기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성적 올려주는 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도 김영학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려달라고 저한테 연락 와도 올려주면 저는 걸려요, 김영학법에. 그래서 못 올려주기 때문에 그 자기 청탁이라서, 여러분들 청탁이라 자기 청탁이라서 저는 완전히 걸리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 학생들이 앙심 품어가 신고해 버리면. 절대 올려주지 않으니까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 성적은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석은 자꾸 얘기하는데, 출석은 솔직히 얘기하면 출석 때문에 F 만난 애들은 있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 안 들어온 애들, 진짜로 안 들어온 애들. 제가 출석을 한 6, 7번 부를 거예요. 6, 7번 다 안 들어오면 F 나갈 거예요, 아마. 4, 5번 정도 안 나오면 F 나갈 건데, 그거 이외에는 F 안 나가요. 성적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출석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수석 가지고 뭐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 뭐라 필요도 없어요. 결강계 내고 그러니까 구제 받고 싶으면 결강계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결강 구제계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학부 사무실에 내면은 그걸 나중에 학기 말에 저한테 날라와요. 이 친구 저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으니까 구제해줘라. 그때 하시면 되고요. 저한테 와서는 출석은 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어쨌든 이제 그리고 잠깐만 4학년 손 들어봐. 4학년 4학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출석부를 지금 안 켜놓지 않아 가지고 4학년 있어요? 네, 저 4학년입니다. 4학년들은 다시 공지를 하지만 제가 학기 시간 첫 시간 얘기하는데 아까 지금 방금 그 얘기예요. 저 때문에 졸업 못한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도록, 보통 첫 시간에 제가 딴 데 옮기라 그러든지 그거 나중에 딴소리 하려면 옮기라 그러든지 하는데 뭐 지금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F 안 맞기 위해 졸업해서 저 때문에 졸업 못했다는 그런 얘기 해봐야 저는 절대 해주지 않으니까 4학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로 있어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F 맞아가 졸업 못한다고 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보통은 없어요. 진짜로 학기 말에 제가 없어요. 도망간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번 학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4학년들은 조심하시고, 나머지 2, 3학년들은 원 없이 F 날리니까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요즘은 점수 잘 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하여튼 복습 열심히 하시고 숙제도 그 조교가 게시한 대로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뭐 다른 질문. 오늘은 저 뒤에 그 쓸데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서 끝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나가셔도 됩니다.